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9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중국, 엔비디아 H200 AI 칩 제한 제품의 허용 추진, 미국 정부, 챗GPT-5.6 일반 공개 승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H200 AI 칩의 제한적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제조사의 AI 칩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며 자체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국이 자국 내 AI 칩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이후의 조치로 엔비디아 H200 칩의 구매 제한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현지 AI 업계의 자율성과 자금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자체 개발 AI 칩의 생산량을 30% 증가시키고 2027년까지 자국 내 AI 칩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의 AI 칩 제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맞물리며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GPT-5.6에 대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GPT-5.6은 지난달 26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출시를 연기한 지 11일 만에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 보안 테스트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오픈AI는 오는 9일 플래그십 모델인 GPT-5.6 솔바 하위 모델인 테라, 루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AI 모델의 출시를 직접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서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인 페이블과 미토스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타단한 후 최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을 전략 다산으로 보고 사전 심사를 강화하며 공개 대상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 전 로이터는 중국 역시 자국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상반기 AI 예산의 46%를 국산 반도체에 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제품의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반도체 자립을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대체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AI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즈프도 자체 AI 학습과 추론용 반도체를 개발하며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자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기존 엔비디아 AI 칩에 의존했던 중국 기업들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딥시크는 최근 AI 학습용 칩을 출시했으며 이는 기존 기술 대비 성능 향상과 함께 대량의 파라미터 처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반면 즈프는 AI 추론용 칩을 발표하며 이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낮은 전력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AI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이들 기업의 자체 반도체 개발은 기술 독자성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아이오닉이 2026년 7월 9일 에이전트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AI 시장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10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합한 새로운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하며 이는 전통적인 AI 시스템 대비 30% 높은 추론 효율과 50% 이상의 처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에이전트 기술을 도입한 업체의 점유율은 25%에 달하며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AI 개발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존의 단일 AI 시스템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에이전트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테라마스터가 AI 네이티브 나스 운영체제 TOS7을 발표했습니다. TOS7은 AI 기반 자연어 제어와 자동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저장 장치를 AI 기반 업무 플랫폼으로 확장한 차세대 나스 플랫폼입니다. 이전 버전 대비 10개 이상의 신규 기능과 1000개 이상의 개선 사항을 포함하며 AI 에이전트 오픈플로우를 기본 탑재해 별도 설치 없이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텍스트와 음성 기반 명령으로 나스를 대화할 수 있으며 예약 작업, 조건 기반 자동화, 반복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대상 기능도 강화됐으며 문서센터, 개발 도구, 테스트 환경, 배포 관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습니다. 파이썬과 노드, JS 기반 개발 환경을 지원해 자동화 스크립트 개발과 AI 연계 기능 구현도 가능합니다. 파일 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됐으며 전역 검색 정확도를 최대 120%, 검색 속도를 최대 10배 향상시켰습니다. 오피스 문서를 나스에서 직접 열고 공동 편집할 수 있도록 기업 협업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능도 개선되며 TNS 온라인을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없이 원격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앱센터도 개편해 10개 신규 카테고리와 도커 추천 이미지를 제공하며 가상머신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운용체계를 나스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500개 이상의 레스트펠 API를 제공해 외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테라마스터는 TOS7을 통해 나스를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 AI 기반 지능형 업무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AI가 쏟아낸 취약점 다 고칠 수 없다. 전문가들 진짜 위험부터 골라야 합니다. 박찬남 스틸리언 대표는 AI가 보안 담당자의 피로도를 극에 달하게 만들고 진짜 위험을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만든 취약점 홍수 속에서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예측 점수와 해커들이 이미 사용하는 취약점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메일 발송, 파일 열람, API, 호출, 내부 시스템 명령까지 수행할 수 있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보안의 핵심은 실행 권한이 아니라 정답 윤리라고 지적하며 AI가 업무 시스템과 깊이 연결될수록 실행 로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리언은 AI 기반 자동 모의 해킹 제품 에일리얼레이와 랩 자동화 공격 방어 솔루션 랩수트를 소개하며 AI가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속도를 높이는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딥시크가 외부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하드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 칩은 화웨이와 엔비디아 등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대체하려는 전략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현재 상업적 수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시스템 통합과 기술 독자성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의 딥시크는 외부 GPU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해왔지만 이번 발전은 자체 인프라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기술 경쟁에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배와 여자대학교가 AI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팀은 생성형 AI 클로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형 API를 연계한 자체 플랫폼 레그가우드를 직접 설계 구축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학내 규정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법령 간 충돌 여부를 자동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법령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경쟁 구도에서는 다양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AI 기반 행정 혁신 사례가 출품되었으나 배와 여대의 시스템은 법규 검증의 정밀도와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AI를 행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옴니사가 독립 2주년을 맞아 AI 기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관련 사업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출시한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어시스턴트 옴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플랫폼인 워크스페이스 원과 가상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을 포함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업계에서 기존 UEM 플랫폼 대비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록했으며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옴니사의 AI 솔루션은 기존의 단순한 관리 기능을 넘어 자동화된 작업 수행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까지 제공함으로써 기업용 IT 인프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현재 업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숏폼 드라마가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핵심 포맷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딜로이트가 발표한 2026년 TMT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숏폼 드라마의 인앱 수익은 2025년 38억 달러에서 2026년 7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본편 콘텐츠를 전부 시청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심 클립이나 결말 요약본을 소비한 후 해당 작품을 완전히 수용한다고 인식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숏폼 시청 후 원작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단 11.3%에 불과합니다. 숏폼 드라마는 단순한 본편 요약이 아니라 축약된 서사 구조 자체를 핵심 상품으로 제공하는 독립적인 미디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툰의 유통 방식을 이식한 과금 모델 덕분입니다. 플랫폼들은 초반사에서 10편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를 유입한 뒤 서사 긴장감과 갈등이 높아지는 순간 유료 결제를 유도합니다. 에피소드당 300에서 1000원의 결제가 가능하며 전체 시리즈를 완독할 경우 누적 결제액은 3만에서 5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시청자 중 50% 이상이 유료 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독형 OTT의 월 구독료를 단 몇 시간 만에 초과하는 고수익 구조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헤게모니는 드라마박스와 릴숏이 양분화되고 있으며 릴숏은 2025년 기준 약 12억 달러의 누적 소비 지출을 기록한 최대 매출 플랫폼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 뮤즈 이미지를 출시했습니다. 뮤즈 이미지는 메타 초지능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메타 소유 SNS에 통합되어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지 생성 기술을 자체 개발해 외부 의존을 줄이고 AI를 일상 사용 환경에 녹여 실제 사용 빈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뮤즈 이미지는 뮤즈 스파크 이후 석 달 만에 내놓은 모델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지인 계정을 멘션하면 해당 계정의 공개 사진을 가져와 맞춤 이미지를 AI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향후 광고주들도 해당 모델로 광고 이미지를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인스타그램 피드와 광고 소재 제작 방식 자체가 AI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모델과 함께 동영상 생성 모델 뮤즈 비디오의 초기 버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정부의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지방정부가 2기가구 발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출시된 이 시스템은 신개국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며 2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30% 개선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조사 방식 대비 2배 이상의 효율성을 보이며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각각 독자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스템은 국제 협력 기반의 표준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며 100만 명 이상의 주민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라미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원을 절약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들이 AI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들이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환경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고 규제를 포용의 도구로 삼아 AI 분야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AI 업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과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AI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병관리 AX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 전문가 1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맡았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0월부터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당 25억 원을 투입해 실증을 진행한 배경입니다. 2029년 개통 목표로 질병 데이터원 플랫폼을 병행 구축하며 데이터 통합과 AI 활용 환경 마련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임승관 청장은 AI 기술을 통해 부서 간 데이터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보건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과 협력해 AI 에이전트 기반 AML, KYB 자동화 기술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KB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 과제로 글로벌 법인 고객 대상 규제 업무 자동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르고스 아이덴티티는 자사 AI 에이전트 플랫폼 합리를 활용해 문서와 외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업무 절차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구성해 금융 운영 자동화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AML 영역에서는 부정 뉴스와 규제 정보를 구조화해 자동 요약하고 KYB 분야에서는 기업 지분 구조와 실소유자 정보를 기반으로 리포트 자동 작성 및 제출 자료 검증 기능을 검증합니다. AI는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휴먼 인터루프 구조를 적용해 검토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합니다. 아르고스는 현재 195개국 이상에서 신분증 인증과 얼굴 인증, OCR, AML 스크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AI 에이전트 플랫폼 합리를 통해 금융 운영 자동화 영역으로 사업 확대 중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삼면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엑슬론을 발표하며 피지컬 AI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데이를 통해 엑슬론을 공개했고 이는 삼면의 기존 자동차용 액추에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 전환의 첫걸음입니다. 엑슬론은 모터, 드라이브, 감속기 등 개별 부품까지 아우르는 브랜드로 운영되며 경량화, 보효율, 토크밀도, 백드라이브 가능성, 저소음 등 피지컬 AI 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삼면은 1988년 설립 이후 자동차용 액추에이터를 주력으로 개발해온 기업으로 최근 박기원 대표가 2025년 국제로 복전 시회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의 개화를 목격하며 사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로봇 3강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삼면은 이에 발맞춰 기존 사업 구조를 방산과 로보틱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추에이터 기술을 활용해 움직임에 영혼을 불어넣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영상물 등급 분류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협업 모델이 도입됩니다. 미국 AI 전문기업 스피어엑스가 영상물의 맥락을 분석해 등급을 판단하는 최신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AI 기반 등급 분류 체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 도입은 영등이 6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받았고 현재 급증하는 영상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AI&I 협업 모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I 기술은 대량의 영상물에서 유해 요소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인간 전문가는 콘텐츠의 맥락과 사회적 가치 판단을 담당합니다. 스피어엑스는 영상 화면과 음성, 자막, 효과음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 문화적 맥락과 등급 기준을 이해하는 AI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 번의 분석으로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의 연령 등급과 문화적 기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중 목욕탕 장면처럼 서구권 AI가 성경 맥락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도 포함해 AI가 객관적 요소를 분석 후 국가별 등급 분류 기준을 결합해 판단하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영등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등급 분류 지원 체계, 구축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미래형 등급 분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는 AI 자금이 한국 반도체주에서 중국 기술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딥시크가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즈프도 미국 수출 규제와 생성형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자체 칩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자립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는 2024년 상반기 내 AI 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즈프는 현재 기존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내부 검토를 통해 자체 솔루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AI 투자 흐름이 중국 기술 기반 개발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와 세계적 AI 수요 증가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I 칩 개발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들 기업의 움직임은 글로벌 AI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에너지 기업 두산에너빌이 AI 산업의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과 가스터빈 분야에 대규모 임대를 영입했습니다.
두산에너빌은 AI 데이터 센터 등 고부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과 가스터빈을 대체 전력원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지난 3월 테라파워라는 SMR 기업의 상업용 원전 건설을 승인하며 원전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전과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은 이에 따라 인재 확보에 집중하며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LG유플러스가 내년까지 AI 에이전트를 결합한 부독형 AICC를 사스 기반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며 중소, 중견기업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고객센터에 AICC를 도입해 운영 비용을 약 33% 절감했으며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 중견기업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재 KT가 유선 가입자 기반으로 선점한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추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는 블룸AI와 MOU를 체결해 이용자 기반과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비식별화와 암호화, 다중인증을 통해 데이터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RH 기술과 하네스 기술을 통해 환각 현상도 해결하고 서비스 운영 전 실사용 테스트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AI 기술력 경쟁을 위해 산업 AI와 인프라,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0GB 규모의 대형 언어 모델도 1에서 2초 안에 전송할 수 있어 AI 가속기와 프로세서 간 데이터 병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액체 직접 냉각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도입해 열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 대비 전력 소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삼성전자와 LG가 ICML 2026에서 발표한 기술 경쟁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와 LG는 AI 인프라 및 산업용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각오로 전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실용화와 확산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024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9.7%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5,3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은 1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4.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12.1% 차이로 앞서며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장은 5G, AI,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며 2024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템은 부사장이 언팩을 앞두고 AI 전략의 방향을 사용자 이해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워치, TV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기기 접점을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들과의 성능 경쟁에서 차별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노 부사장은 가장 중요한 AI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라고 강조하며 에이전틱 AI 시대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AI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갤럭시 S26 언팩에서 제시한 비전의 연장선으로 개인화, 적응형, 에이전틱을 AI 3대 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기기 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 신뢰를 강조하며 온디바이스 방식과 퍼스널 데이터 엔진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전략이 애플의 폴더블폰 진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 격차가 3%포인트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T월드 오프라인 매장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합니다. AI를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6월부터 T월드 매장 별점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9월부터 매장용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해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고객은 매장 탐색부터 대면 상담까지 AI 기술을 접목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 고객의 추천 지수를 토대로 매장별 별점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원하는 매장을 쉽게 찾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7년까지 온라인 T월드에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대리점주와 티크루 모두를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리점주용 에이전트는 9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크루용 에이전트는 하반기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AI 에이전트는 고객 상담 중 필요한 업무 지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직원의 취약 상담 영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제공합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AI 안전성 관리 범위를 서비스 전 주기로 넓혔습니다. 네이버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 안전 서울 포럼에서 AI 안전성 체계 ASF 2.0을 공개했습니다. ASF 2.0은 기존 체계의 이용자 보호 개념을 추가한 버전으로 AI가 적용된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핀다며 기존의 성능과 위험 수준 점검에서 벗어났습니다. 생성형 AI가 검색, 쇼핑, 콘텐츠 추천 등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사용자 경험 중심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개편했고 AI 기반 서비스의 위험 분류 체계와 영향평가 매트릭스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내부 실행 체계를 개편해 CHC 2.0을 도입해 AI 윤리와 안전성 점검을 전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탭을 포함해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AI 기반 서비스에도 같은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숭대섭 리더는 AI 안전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학계, 정책,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나노 기술이 AI 산업의 손끝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반도체기술연구단이 인간 손해를 모사한 뉴모로픽 칩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2026년 7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6분에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나노 구조 기반 촉각 센서를 탑재한 로봇손을 통해 시범적으로 구현됐으며 인간의 심경계와 유사한 반응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해당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정밀한 환경인식 및 조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키스트의 새로운 연구 성과입니다. 이 기술은 나노 기술과 AI의 융합을 통해 미래 교통 및 로봇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은 전국 피월드 매장에서 AI 기반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AI를 도입했습니다. 고객 평가 데이터 분석부터 상담 분석, AI 에이전트 도입까지 서비스 운영 효율과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8일 SK텔레콤이 발표한 티월드 매장 서비스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고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SK텔레콤은 고객 응대 효율을 30% 이상 개선하고 매장 운영 비용을 20% 절감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티월드 매장은 전국 1,3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AI 도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이 통신 기반 AI 솔루션을 확대하며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는 경쟁 구도를 반영한 전략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LG가 2026년 7월 9일 AI 기술을 활용해 탈모 방지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현재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호르몬 억제 효율은 기존 제품 대비 3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개발 비용은 약 15억 원입니다. 국내 비약품 시장에서 탈모 관련 제품은 약 200개 이상 출시되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LG는 2023년부터 AI 기반 피부 분석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는 AI 경험의 핵심이 모델 성능이 아니라 사용자를 가장 잘 아는 기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통해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 대표는 AI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능이 어디에서 어떻게 닿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더 능동적으로 도우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야 하며 그 이해는 사람과 AI가 만나는 지점에서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유연한 화면은 AI가 사람을 도울 때 가능성을 넓혀준다고 강조하며 갤럭시 언팩을 통해 AI 경험의 다음 단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